자, 주말에 살라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살라 재계약 이슈가 있었고요. 살라는 지금 EPL 뭐 자타공인 최고의 선수입니다. 킹. 네, 킹 맞고요.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거는 킹 맞다. 그 다음에 살라의 나이가 92년생이다. 맞아요. 즉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우리나라 나이도 이거 없어진다고 그러잖아. 없애야 돼. 그게 맞는 거 같아요. 한국 나이 뭐 국제 표준에 맞추는 그럼 게. 만으로 가야지. 만도 생일 지나면 나이 올라가는 거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 저는 26이네요. 그렇지. 네. 야, 그럼 나도 36이야. 아, 그렇네. 그럼 근데 이제 이러면 이제 뭐가 골 때리냐면 우리나라는 형 동생 문화가 있잖아. 이게 이제 좀 꼬이는 건데 그건 네. 알아서 하시고. 이미 꼬여 있는 분들도 많아요. 나 환희형. 괜찮아. 그래, 잘지. 그 뭐 빠른, 그냥 네. 우리가 나는 진짜 이거 농담 아니에요. 네. 형 동생이라고 우리 부르지만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뭐냐? 나는 친구가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해. 그 시절의 인연이 친구다.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형철이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나는 형철이를 친구라고 봐요. 시절 인연. 여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친구들 그때 너무 소중한 인연이죠. 근데 그 시절이 지나가고 그때 친구들을 지금 보지 않는다면 난 그 친구들은 동창 그 시절의 친구. 그러나 지금 나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걔 친구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친구는 난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형 동생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이 말이 좋은 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지금 내가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지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난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싶거든. 맞아. 그래서 내가 형철이를 아끼는 거고 얘는 뭐 내가 형 동생이라고 부르지만 반말해도 돼. 막말로 네. 진짜. 그리고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친구들 영주 찬우, 그다음에 수호, 다 친구야. 네. 다 친구다 이거죠. 모두 다 친구다. 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거죠. 맞아요. 내 시절 인연이 친구다. 맞아요. 덕현이 형이었으면 여기서 종민 한 마디 했을 것 같은데. 덕현 씨. 차마 저는 입이 안 떨어지는데 덕현이 형이 있었으면 100타 그랬을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살라 재계약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살라가 나이가 적은 건 아니다. 그런데 EPL 킹이다. 이거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라에 대한 재계약이 지금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부터 재계약 불발 이렇게 타이틀이 걸려서 이거 정말 리버풀을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윌겐 클롭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경기마다 기자들이 항상 물어보고 있어요. 살라 어떻게 돼가냐, 살라 재계약권 알고 있는 거 있냐, 살라 다음 시즌에도 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클롭의 얘기는 늘 한결같습니다. 이번에 브라이튼전 앞두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구단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살라의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시기에 진행돼야 할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저 기다리면 된다라고 클롭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클롭이 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얘기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구단이랑 에이전트 간의 문제거든. 여기에 대해서 설사 클럽이 뭔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나마 좀 귀담아 들을 만한, 좀 주목해볼 만한 일은 구단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클럽이 인터뷰를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하메드 살라의 에이전트인 라미 아바스가 트위터에 지금 이 위에 이모티콘 보이시죠? iOS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이모티콘을 써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건 약간 조롱 같잖아요. 맞아요. 이건 하지 마. 이건 뭐야 이게 분란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라미 아바스 에이전트가 예전에도 얼마 전에 살라가 웃고 있는데 자기도 뒤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웃고 있는 사전에 갑자기 타이밍 안 맞게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트위터에. 그래서 사람들이 얘 뭐하냐, 이거 재계약 관련된 암시 아니냐라고 막 관심을 가지는데 몇몇 기자들은 얘 그냥 관종이니까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약간 에이전트의 행동이 좀 그래요.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살라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건 있어요. 만약에 저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 선수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안 맞는다 싶으면 해고해버려요. 맞아요. 선수가 그거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렇죠. 라이올라가 지랄하고 이상한 짓 했을 때 라이올라의 선수들과 라이올라를 분리시켜 얘기할 때 제가 히든풋볼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생각이 다르다면 이건 해고하면 된다. 근데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그 선수도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런 이모티콘 이런 거는 나는 이건 살라의 의견이랑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얘는 오바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합시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이런 행동은 팬분들이 느끼기에도 선수와 무관하다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시선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시선이 크죠. 아무래도 무관하기보다는 선수하고 좀 연관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에이전트의 트위터는 조금 실망을 안겼다 정도로 상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노가 이제 독점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트위터에도 글을 남겼고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가디언을 통해 기사도 썼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살라와 살라의 에이전트는 리버풀의 재계약 제안을 수락할 의사가 없다. 계약 논의는 12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근데 이게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3월 지금 중순이 됐을 때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살라의 마음은 잔류에 기울어 있다. 그러나 현재 조건으로는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살라가 재계약하지 않겠다. 이 조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구단이 어떻게 응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로마노는 얘기를 했고요. 추가로 리버풀은 선수단 전원을 존중하기 위해 구단의 주급 체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살라는 현재 프로답게 경기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살라의 계약은 2023년에 만료가 된다. 이대로면 이번 여름에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 여름에 FA로 자유계약으로 떠날 가능성이 있다. 안 되지. 살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걸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걸 선호한다는 거는 살라가 만약에 리버풀을 떠날 시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뛸 수 있다는 것도 암시한 문구가 아닌가. 뭐 예를 들어 첼시 혹은 뭐 만체스터 시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맨유는 아마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진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전쟁이 네. 벌어지는 만약 거거든. 그렇게 되면 저 유니폼 살라를 가지고 있는데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근데 프리미어리그 팀에 뛸 수는 있다라고 일단 그 로마노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 마우드 이 사람은 이제 이집트 쪽 기자인데 살라는 주급 42만 파운드 밑으로는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의 어떤 주장을 했어요. 리버풀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내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과 유벤투스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 볼 것이고 레알 마드리드도 살라의 영입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만약에 이게 그냥 예시입니다. 뭐 리버풀이랑 살라가 잘 안 됐어. 네. 근데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음바페를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살라로 채우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살라 정도면 어떤 팀이 안 달려들까요? 네, 2, 3년 정도는 네. 바짝 쓸 수 있는 선수니까. 지금 폼이 워낙 좋으니까 네. 요즘에 좀 체력적인 부침이 있는 거 생각하면 그냥 살라는 스탯의 생산성을 봤을 때 당연히 어느 팀이나 노릴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지금 나와 있는 얘기고 그럼 이제 리버풀 팬이 형철이의 생각이 어떤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일단 좀 상황별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지금 오케이. 이어지고 있는지 봅시다. 서로 간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살라가 왜 고주급을 요구할까요? 찾아보면 다른 구단의 최고 주급자들이 살라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호날두는 한 50만 파운드 언저리. 물론 이제 호날두의 스타성을 생각하면 네. 합당하죠. 호날두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별개라고 봐도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케빈 더브라이너 38.5만 언저리. 네, 38만 5천. 이건 어디까지나 언론에서 나오는 추정치입니다. 예. 모든 주급은 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급이 그래. 네. 근데 이 금액에 비해서 살라가 받고 있는 금액은 현저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살라는 조금 더 나 다른 구단의 최고 주급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 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 정도 이 주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리버풀이 그러니까 본인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저는 토를 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살라는 그 정도의 선수가 맞아요. 그래서 고주급을 요구하는 거 뭐 이해는 된다. 오케이. 그렇다면 리버풀은 살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나? 이 고주급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네. 근데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지금 아까 예시로 들었던 선수들 맨유고요. 맨시티입니다. 맨체스터 두 구단은 굉장한 메가 클럽이고요. 그렇죠. 돈 규모로 봤을 때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리버풀은 그만큼의 돈을 쓸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 돈을 쓸 수 있다 손 칩시다. 음. 나는 이게 리버풀이 지급 불가능한 돈이라고는 생각 안 해. 그건 아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급 체계라는 게 생각보다 빡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깨는 순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나 추가적으로 영입이 될 선수들이 너 더 줘.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물론 그게 살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딴 선수들 뭐 살라는 인정 그럴 수 있겠으나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이 정도 하는데? 맞아요. 이게 뭐 외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는 야 씨X야 네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네가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쉽게 이제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회사에 있고 내가 이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면 그 옆 사람이 돈을 만약에 나보다 더 받는다 생각하면 네. 어떤 마음인지 조금 체감은 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 이렇게까지 네. 생각하진 않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나도 그러면 이 정도면 내가 저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난감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구단들이 주급 체계를 웬만하면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범주에는 구단의 재정 규모에 대한 얘기도 있겠고 맞아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체계 이걸 봤을 때 현실적인 규모가 다른 구단들보단 적은 편이다 라는 부분에도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역시 돈을 쓰는 규모 이 규모도 리버풀이 큰 편이라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까 모았던 맨체스터 팀들과 비교했을 때 맨유 맨시티에 비해서 왜냐면 슈퍼 빅마켓인 팀들이니까 네.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 팀들과 직접적인 비교라는 건 무리가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따를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케이. 그 기준을 말해주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리버풀 구단의 최고 주급선은 25만 파운드 정도라고 25만. 보면 돼요. 지금 반다이크가 추정 금액으로는 22만 파운드를 받고 있대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다이크 진짜 클래스에 비하면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다른 구단의 최고 주급자들과 다르게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리버풀이 짜게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리버풀의 특수성을 우리가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언론에서 다뤄진 그동안의 내용들은 이 선수들이 기본금은 적게 받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다는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급을 그만큼 네. 주는 거 아니야? 구단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이 주급 체계를 운영하기에 적당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기본급도 기본급인데 지금 제작팀도 그렇고 인센티브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유튜브나 이런 회사의 수익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아주 다른 제조업처럼 쭉 간다기보다 외부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만큼 너네들이 한 만큼 퍼포먼스를 인정해 줄게. 근데 대신에 매출이 줄어들면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리버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어떤 마켓의 어떤 크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로 기본급을 주고 대신에 잘한 만큼 많이 줄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살라나 반다이크 지금 나왔던 기본금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데 인센티브까지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 선수들이 받는 금액은 적지 않다. 반다이크의 경우도 그 예전에 기사 같은 거를 보면 이분 다 추정입니다. 오피셜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인센티브까지 포함한 금액을 봤을 때 실수령액은 좀 큰 편이다. 네. 라는 뉘앙스로 다른 구단들과 비교하는 보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약간 여담입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윗선으로 올라갈수록 즉 공격적으로 올라갈수록 지급이 좀 높아요.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수비수 골키퍼들보다는 미드필더가 좀 더 높은 경우가 많고 미드필더보다는 또 포워드들이 높은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많다. 네. 근데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사람은 인센티브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연봉 협상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인센티브제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한 만큼 받는 게 좋다. 그래야 내가 동기부여가 된다. 라는 어떤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떤 케이스는 난 인센티브보다는 기본급이 또 좋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통일이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안정적인 어떤 이런 거. 네. 그래서 나를 기본급을 올려주는 만큼 회사가 나를 안정적으로 대우해준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해요.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이야. 답이 없는 문제인 네.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이 많은 거를 대부분 안정적으로 생각하죠. 네. 하지만 뭐 구단이나 직장의 입장도 이해는 가죠. 네. 네. 리버풀의 경우는 결국 특수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기본금은 다른 구단보다 적을지언정 대신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조건으로 선수를 이렇게 선수에게 계약을 하는 편이다. 이렇게 구단의 시스템이 잡혀 있다라는 특수성을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롭 감독 아까 인터뷰할 때 구단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제의한 것 같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리버풀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인센티브 위주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살라에게 챙겨줄 수 있는 건 모두 챙겨주는 방향으로 새 제의 조건을 새 계약 조건을 제의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주급 체계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 물론 좀 더 쓰면 좋죠. 뭐 다른 구단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주급 규모가 너무 적으면 영입 경쟁력이 우리가 밀릴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랬었어. 맞아요. 쓰면 좋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가 주급 체계를 뭐 정말 한껏 키울 수 있을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네. 이거는 고정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구단 입장에서 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네.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에 대한 인센티브 위주의 이 주급 체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리스크가 구단 입장에선 덜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인센티브 체제를 좀 지지하는 편이고 또 리버풀이 맨체스터 메가 클럽들만큼 쓰는 규모의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의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를 했을 때 리버풀이 살라의 요구를 다 들어주긴 힘들다는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살라가 이 정도 돈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틀린 말을 살라 그 정도 돈 요구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팬들도 인정. 근데 리버풀의 상황도 리버풀 팬들도 그렇고 어떤 구단을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아 저거 주급 체계 깨는 거 어렵지라는 걸 오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서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아마도 살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게 42만이잖아. 네. 얘기 지금 나오는 게 나는 이런 게 진짜 42만 아니면 절대 안 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잔류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 네. 그럼 결국엔 뭐냐 하면 주급체계 좀 깨서라도 내가 가장 특별하다는 걸 나에게 알려달라. 아. 구단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보여줘. 라고 일반적으로 이런 선수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특출난 선수잖아. 그렇죠. 이러면 주급체계를 약간 손보면서 살라를 최고 주급자로 대우해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주급체계를 조금 수정하는 그 정도로 받는 경우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이야. 그거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근데 아마 기존 주급 체계를 유지하고 인센티브로 채워주는 방식은 살라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받고 싶은 것 같아. 네, 뭐 선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이해해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야. 기본금 나 더 달라. 나 기본금 더 달라.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근데 구단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견 서로 차이가 이해가 돼. 그래서 된 것이다. 만약에 지금 종훈이 형 말씀처럼 서로 간의 이견이 이제 좁혀진다면 살라가 기본금을 어느 정도 희생하지만 그래도 높은 대우를 받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정도에 만족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됐을 않을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고가 네.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고, 근데 팬앤 스포츠 그룹이 어느 정도로 내고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절대 내고의 여지는 없다. 우리는 애들이 없어. 네. 라고 할 것인가. 그거를 좀 봐야지. 그렇죠. 근데 그냥 단적으로 재계약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구단의 입장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구단의 인센티브 체제를 저는 조금 더 밀어주는 편이고 또 하나는 살라의 나이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형철이 얘기는 이래저래해서 깨졌어. 그러면 과감하게 주급 체계를 깰 것인가라고 본다면 그거보다는 정말 최악의 네. 경우에 주급 체계 유지, 살라 이적이 나을 수도 있다. 그게 나을 수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단적인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올해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내년 FA잖아. 그건 생각해봐야 되겠네. 근데 그러면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죠. 어. 자칫 FA로 그냥 내어줄 수도 있기 그거는 때문에. 최악이거든. 네. 그래서 웬만하면 협상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그리고 협상하면서 기본금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본급은 어느 정도니까 잡는 게 최선인데 네. 정말 극단적으로 주급 절대 못 올려줘. 살라도 절대 40일만 아니면 안 돼. 이런 경우라면 구단 쪽이 조금 더 네. 길게 봤을 때 낫다. 이게 맞아요. 네, 왜냐면 근데 그렇지 나도 않으면 아스날 선수가 이러면 이럴 거라고 얘기해요.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42만 파운드라는 그렇지. 엄청난 기본금이 들어갔는데 살라의 라인은 30을 넘어가고 그렇지. 있고 중간중간 에이징 커브가 올 수 있는 시기가 어쩌면 오바메양처럼 아스날이 오바메양처럼 올 어떻게 수도 될지 있다는 모르는 점. 거거든. 그런 점들 생각했을 때 기존 체계 붕괴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 팬들이 바라는 건 그런 거죠. 구단이 조금 살라라, 그러니까 어떤 그 선수를 좀 잘 구워 삶아서 1년 정도만 계약을 연장해. 네. 그런 다음에 아주 약간의 이적료라도 벌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나이스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게 FA로 나가야 주급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 생각은 정말 제 바람은 살라 그냥 레전드 대우해주고 여기서 은퇴시켜주게끔 잘 협상돼서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라가 에이징 커브가 지금 보는 모습으로는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제일 좋은 건 협상하는 거다. 그리고 살라 에이전트의 행동은 지금 이렇게 팬들 간의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살라가 팬들에게 미움살 행동을 에이전트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 네, 저는 그건 좀 강하게 이런 얘기하고 거네. 싶네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게 제일 나이스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주급 체계를 조금만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만 늘리는 거. 너무 확 다 늘려놓으면 선수들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선수들이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정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너가 우리 선수단 중 최고다. 그거를 감안해주면 나는 42만보다 약간 낮은 선에서 쇼부를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치야. 이렇게 재계약하는 경우들을 좀 봤어. 그렇죠. 네. 어쨌든 11번 살라가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네.